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이며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인 서영석이 진행하는 서영석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조간신문 주요 뉴스를 정리해봅니다. 김영민 PD.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첫 뉴스는 뭡니까? 예, 앞서 퀴즈에서 남성연대 성재기 대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한겨레 구면 먼저 보겠습니다. 네. 자, 지난 28일이면 바로 어제죠. 네. 예, 어제 서울 여의도동 남성연대 사무실로 한겨레 박유리 기자가 갔습니다. 네. 문은 굳게 잠기고 회원은 아무도 없었지만은 우편함에는 각종 독촉 고지서가 수북했다고 합니다. 네. 남성연대의 말을 종합해 보면은 5월 말 현재 국민건강보험 체납금이 310여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남성연대는 국민연금을 14개월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각각 11개월, 3개월치씩 못 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못 낸 사무실 관리비는 47만여 원, 성재기 대표 역시 개인 건강보험료 수십만 원을 밀려두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무실 전화요금도 몇 달째 못 낼 만큼 운영난에 허덕인 것이 사실이었다고 하는데 후원금 1억 원을 호소하면서 서울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린 성재기 대표는 투신 전날에 남성연대 홈페이지에다가 늘 돈과 싸워야 했다라고 적었습니다. 네. 자, 또 각종 고소고발도 당해왔다고 하는데요. 인터넷 방송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이제 성재기 대표를 고소했다고 하는데 성재기 대표가 국회에서 야동을 보는 것 같고 일반 남성까지 모두 잠재적 성범죄자로 낙인 찍는 것은 문제라고 발언한 내용을 이 인터넷 방송에 내보내고 이를 한 누리꾼이 인터넷에 올린 데 대해서 이제 트위터에다가 그 방송을 째째한 녀석들이라고 비난한 것이 원인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경찰 조사도 받고 그랬다고 합니다. 네. 예. 여하간 성재기 대표의 투신 사흘째인 어제 영등포 소방서 수단 구조대원 등 18명이 수색에 나섰지만은 성과는 없었습니다. 네. 소방서는 구조정이 구조하는 배가 한강 일대를 순회하는 순찰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하는데요. 예, 하여튼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인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냥 며칠 있다가 짠 하고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또 무엇보다도 살아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네. 자,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이 중앙일보하고 최초 인터뷰를 했군요. 네. 중앙일보를 선택한 것 자체가 안철수 의원의 성향 혹은 지향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도 조금 듭니다. 자, 일단 지금 전국이 새누리당 대 민주당,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친박 대 친노 사이에 대결 구도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 사이에 제3지대를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인터뷰입니다. 네. 민주당 친노 진영과 새누리당 친박 진영을 가리켜서 중간층이나 반대층은 설득하지 않고 소수 열성 지지자 그룹 내지는 자기 지지 기반만 바라보면서 한국 정치를 양극화시키고 있다. 한국 정치의 제일 큰 문제는 정치를 선과 악의 대결로 생각하고 상대방은 처단해야 할 악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틀린 얘기네. 또 계속해 보십시오. 예,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화해야 하는 시점에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NLL 포기 발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사초 분실 논란까지 겹쳤다. 국회는 국가망신, 우리나라 외교에 장기적으로 치명적인 손해인 결정을 아예 동조해서 전체 투표로 통과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정말 정치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이렇게까지 진전시키는 걸 보고
국민들이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열망을 왜 갖게 되는지 알 것 같고 작년 대선 때 보여준 정치권의 그 문제점을 송두리째 보여줬다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할 것이냐라는 질문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신당을 만들 것이냐라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영남이면 영남, 호남이면 호남 모두 일당 독재 체제라면서 한 정당이 장기 집권하는 기득권 과보호 구조가 깨져서 건강한 경쟁 관계가 되는데 미력이 남아 공헌하기를 소망한다라고 밝혀서 신당 창당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정해진 정치 일정들에 대해서는 그 상황에 맞게 적극 대응하려 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10월 재보선 이전에 창당할 것인지 내년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창당할 것인지 이것과 관련해서는 뭐 어느 것이든 그 가능성을 열어둔 그런 상태입니다. 자, 뭐 발언 내용의 핵심은 이 정도입니다. 네. 뭐 좋네요. 근데 결국은 그 친박과 친노를 같은 선상에서 보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이렇게 된 이유가 사실은 그 새누리당이 NLL 발언을 정치적으로 악용해가지고 박근혜를 당선시켰기 때문에 생긴 일 아닙니까? 예.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건데 둘 다 똑같은 놈들이다라고 얘기한다면은 그러면은 새누리당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해도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야 그러면은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인 건지. 네. 이 중앙일보 기자가 그런 걸 안 물어봤네요. 예. 네. 다음 얘기로 넘어갈까요? 중앙일보 기사 중에 어제 굉장히 충격적인 기사가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전재국 씨가 그거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 동생 재용 또 효선 씨 그리고 외삼촌 이창석 씨 그리고 법조계 인사와 만나서 나눈 대화를 실었는데 네. 핵심은 이겁니다. 파산 신청을 할 상황이다. 네. 추징금으로 낼 돈이 없다. 네. 이번 사태가 정리되고 나면 내년쯤 파산 신청을 할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네. 또 하나는 아버지는 치매다.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치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압수수색 당한 일도 기억하지 못하신다. 네. 금방 잊어버린다. 네. 이런 아버지의 기억상실 증세를 보면서 치매기가 있다. 이렇게 네. 말을 했다는 건데 네. 전재용 씨는 어머니가 오히려 지나간 건 기억 못해서 가슴 아플 일이 없으니 다행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니 참 글쎄요. 이거 아주 유체이탈 집안이구만. 그렇습니다. 네. 이 전두환 씨가 과거에 무슨 그런 악행을 했는지 네. 스스로 기억을 못한다면은 참. 아니 이 기사를 저도 봤는데 네. 이 기사를 쓴 사람이 조광수 기자라고 네. 원래 이 국민일보 기자였다가 네. 중앙일보로 옮긴 친구예요. 네. 법조에 오래 나갔었는데 네. 지금은 중견 기자가 됐을 건데.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전두환 씨를 봐주기 기사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불쌍한데 뭐 예. 압수수색을 하고 난리냐. 돈 없다. 뭐 그 얘기더라고 보니까. 봐주기 기사긴 한데 누가 봐주겠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오히려 고도의 안티 기사인가?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글쎄 뭐 아까 아침 뉴스 시간에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가 전했는데 네. 그 뉴스를 전하고 나서 같이 이제 사담을 나눴는데 네.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더군요. 고도의 안티 기사로 규정합시다. 다음 뉴스로 넘어갈까요? 세계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네. 최근에 충청남도가 공장 이전 부지 선정까지 마친 수도권 소재의 한 자동차 부품 회사가 네. 돌연 없었던 일로 하자 이렇게 하는 바람에 허탈감에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충청남도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네. 지금 수도권 규제를 막 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지역 이전 보조금을 또 줄이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뭡니까? 지방 가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네요. 이것 때문에 지방 경제가 무너질 판이다. 네. 이런 기사입니다. 사실 2008년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직후에는 수도권 기업의 이전 러시가 대단했습니다. 네. 그래서 무려 292개 기업이 수도권에서 충청남도로 이전을 했고요. 대전으로도 75개 기업이 옮겨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명박 정부 5년을 지나면서 급격하게 이전한 기업의 수가 줄었습니다. 네. 2010년에는 2008년만 하더라도 292개, 거의 300개 이르렀던 충남으로의 이전 기업이 20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100개가 줄더니 자 2003년 상반기 현재 8개라고 합니다. 전멸이구만. 전면입니다. 자
지역균형 발전 어느 정권의 그런 철학이었습니까? 노무현 정권의 노무현 철학이었습니다. 정권의 철학이었죠. 근데 이거 지역 이전은요, 진짜 정권이 뭔가 철학을 가지고 네. 하지 않으면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아니 서울에 전부 다 어원들이 살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가까운 데 돌려고 그러지. 그리고 또 그 수도권이 2천만 명이 살고 있는 최대의 소비지 아닙니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물류비가 적게 드니까 지방 안 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인구 2천만이 살고 있는 서울 경기 지역만 다 살고 나머지는 다 죽잖아요. 예. 나머지 3천만은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그 3천만이 박근혜를 이뻐하니까 나이 참 아이놀이야. 아이놀이 합니다. 예, 진짜. 참 아이놀이야. 지역균형 발전. 예. 지금 충청도가 지역균형 발전으로 인해서 가장 큰 혜택을 입은 지역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뭐 행정 중심 복합도시가 이전하기도 하고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를 가장 좋아한다면서요. 예. 예, 좋아하세요. 자, 이 지방 경제 이로써 크게 흔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뭐 대가를 치르는 거지 뭐. 충청남도에서는 네. 수년 동안 공을 들였는데 라면서 허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허탈을 하세요. 그렇게만 볼 수 없는 부분이. 예. 자, 예. 하여간 참, 이 정권의 어떤 그런 철학에 따라서 네. 국가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존망이 좌지우지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투표할 때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면 안희정 지사 있는 곳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부러 안희정 지사라서 이렇게 하는 건가? 연맥이는 건가? 친노 연맥이 일환이야? 아니, 안희정이만 연맥이면 되지 왜 그 충청남도 도민들 거기 사는 분들을 이렇게 엿을 매길까요? 그렇죠 말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 안 됩니다. 자, 4대강 관련한 아주 두 개 대조된 그 기획 기사가 있습니다. 오늘 예. 조선일보 한겨레의 보도인데 예. 조선일보는 그 8면에 네. 이걸 3단 기사라고 하죠. 네. 좌측에 그 사진 기사 거의 한 이것도 역시 3단으로 돼 보이는데 네. 자, 해서 크게 다룬 내용이 있습니다. 자,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여주, 나주 등에서는 홍수가 크게 줄었다. 네. 홍수가 크게 줄었다. 이런 반응이 있는 반면에 네. 일부 지역만 덕보았다. 네. 뭐 이런 식의 뭐 양비론적 뭐 이런 혹은 뭐 이쪽 입장 저쪽 입장 균형적으로 다루는 듯한 그런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아니 그럼 이런 기사를 뭐하러 싫어? 글쎄 말입니다. 참나. 뭐 아니면 빨아주려면 확실하게 빨아주든가. 예. 조지려면 조지든가.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4대강 사업에 그 홍수 예방 효과가 있다. 네. 효과가 없진 않지만 기대이하다. 뭐 이런 논란이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제 남한강 준설로 바닥이 3m 정도 깊어졌다. 네. 해서 이제 홍수가 어느 정도 좀 상쇄가 됐다. 이런 이야기인 반면에 네. 22조나 투입했는데 큰 돈을 투입한 데 비해서 효과가 적다. 실제 피해가 큰 곳은 지류인데 본류에만 공사가 집중하느라고 이 광주, 경기도 광주 같은 곳은 여전히 물난리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류 공사 안 하고 왜 본류만 공사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네. 환경 관련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지적했을 때 조중동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 자체가 아니 도대체 난 이 터무니없습니다. 이 기사의 의도가 뭔지를 잘 모르겠네요. 예. 자, 예. 이걸로 보면은 조선일보도 이 4대강과 관련해서는 뭐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가 봐요. 입장을 정리하기 힘든 멘붕의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조져야지 같습니다. 당연히. 제대로 조진 기사가 바로 한겨레에 실렸습니다. 오늘 오. 한겨레는 예. 이 무려 3개면을 털어서 네. 이제 4대강 관련한 기사를 실었는데 네. 기획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신음하는 4대강 복원이 답이다. 복원이 답이다. 예. 오늘 그 1부인데 네. 낙동강이 재퇴적됐다. 그러니까 이제 6m를 팠다는 거 아닙니까? 네. 팠지만 다시 퇴적됐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다 그 덮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뭐하러 팠어요? 그러니까요. 왜 팠어요? 참나. 어마어마한 수조 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팠는데. 수십조 원입니다. 예. 네. 자, 게다가 폭이 440m였는데 네. 300m로 또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한 200m는 전부 다 퇴적토로 덮였다는 얘기네. 그렇죠. 지형을 바꾸는 그야말로 이명박의 기적이 일어났구만. 그렇습니다. 야, 이런 나쁜 새끼. 계속하시죠. 자, 이렇게 됨으로써 또다시 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4대강 사업의 초기에 들었던 비용
예, 못지않은 그런 돈들이 또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러려고 4대강 사업을 한 것인지. 완전히 건설업계에 영원한 화수분을 만들어줬네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아까 이제 조선일보가 홍수 얘기했는데 네. 홍수 예방만이 아닙니다. 4대강 사업의 네. 본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수질 개선입니다. 네. 수질에 대한 얘기는 아무 데도 안 나와요. 네. 조중동 어딜 뒤져봐도. 네. 수질이 급격하게 악화돼서 도저히 쓸 수 없는 물이 됐다라는 점. 이 명징한 문제를 아무도 다루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겨레 경향 정도만 다루고 있는 양상인데. 한겨레 이 기사 보니까 나오네. 고인물은 마치 녹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 녹조 현상이 심각했다. 예. 물가에는 죽어가는 물고기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고 악취가 코를 찔렀다. 예. 이게 완전 서양세계 뉴스 브리핑되고 있구만. 계속하세요. 4대강에 예. 4대강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살리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저희가 누차 이 시간을 통해서 4대강 사업의 이런 문제점 또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 자체에서 발생하는 그런 허구 네. 이런 허구들에 대해서 짚었기 때문에 재론하는 것 자체가 참 의미가 없는 일인데요. 이 4대강 관련한 사업을 보더라도 조선일보조차도 지금 현재 어떻게 입장을 취해야 할지 스스로 그 정리가 안 되는 이런 기사가 오늘 실렸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아까 전두환 씨 이야기 잠깐 나왔었는데 네. 전재국 씨 역시 주유소를 통해서 비자금 세탁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오늘 한겨레가 일면에서 제기했습니다. 아니 돈이 없는 놈이 무슨 비자금을 세탁해? 글쎄 말입니다. 돈 없다며. 전재국 씨도 네. 둘째 아들 전재용 씨와 마찬가지로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으로 주유소 사업을 벌이다가 네. 93억 원에 이게 팔아치운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했다 하면 어이구만. 예, 전재국 씨도 재용 씨처럼 이름을 감춘 채 주유소 사업을 벌인 것인데요. 네. 자, 이로써 주유소를 통해서 전두환 비자금을 세탁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외삼촌 이창석 씨와 함께 사업을 한 건데요. 네. 2007년 동생의 탈세 유죄 확정 전에 이걸 팔아넘겼다는 겁니다. 성강 문화재단 미술관을 짓는데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이창석 씨가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네. 시점이 맞지 않습니다. 네. 시점이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런 해명 자체가 사실은 맞지가 않는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뭐 하여간 돈 없는 전재국 씨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굴렸는데 요즘에 뭐 거의 무일푼이라고 하니 참 세월의 무상함도 느끼시겠네요. 세월이 무상함이 아니라 뻔뻔하게 이럴 데가 없는 거죠. 참나. 어디 다 숨겨놓고 그런 소리 하겠지. 예. 자, 조선일보 일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전직 대통령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현 대통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조선일보가 핵심 4개 부처의 2014 예산 요구안을 보니까 창조경제 예산이라면서 농림부는 2조 원, 미래과학창조부는 미래창조과학부죠. 예. 2조 3,344억. 예. 예산 쉽게 따내려고 이름을 바꿔서 증액한 거나 유사 또 중복 사업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자, 뭐 창조경제, 행복, 맞춤형 복지, 정부 3.0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에 편승하기 위해서 자기 부처의 내년 예산을 대폭 늘리려 하고 있다는 건데 뭐 이런 요구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당연히 다 커트돼야 되는 것들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국회도 지금 새누리당이 장악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든 요구안을 대통령 구미에 맞게 잘 포장해서 만들면은 대통령 오케이? 대통령이 오케이하면 당연히 국회도 오케이. 근데 그래서 문제가 많네. 문제가 대단히 많죠. 액수가 너무 커요. 네. 10조 원을 훌쩍 넘는다고 그러네. 네. 야, 참. 박근혜 세긴 세네.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 유사 중복 사업과 또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는 예산이 적지 않다는 그런 지적과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네. 농림부가 창조 경제 사업으로 제시한 글로벌 K푸드 프로젝트 같은 경우 네. 156억을 책정했는데 네. 한식 세계화 사업이 150억이었거든요. 네. 4개의 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는 그런 요구안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적을 한 사항이고요. 네. 산업통상자원부의 행복산업단지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노후공단 재생 사업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예산 편성이 비밀리에 깜깜이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네. 뭐 사실 예산 심의가 국회에서 아주 치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다뤄지는 것이 아니죠. 네. 잘 아시는 대로 야당은 반대했다가 여당은 밀어붙이고 그러다가 막판에 그냥 날치기로 처리되는 지난 4년 이명박 정권이 그랬습니다. 예. 늘 그런 식으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는 형님 예산이 그렇게 끼어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개판 예산이죠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커 보입니다. 자, 하여간 이 4개 부처의 박근혜 대통령 코드 예산과 관련한 이런 야당의 세밀한 분석도 쟁점화 이게 필요한 대목입니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자, 밀양 지역에 건설하려는 고압 송전선이 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오. 주민들 사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한국전력 내부 연구 보고서를 통해 드러나서 야.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전선 이거 안 좋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사실은 그래서 주민들이 결사 반대를 했었거든요. 네. 이 건강에 안 좋고 이래저래 뭐 암 발병률도 높이고 또 백혈병도 이제 그 비율을 높일 공산이 큰 그런 사업이다 해서 밀양 송전선을 반대했었는데 반대한 주민들을 밀어붙이고 쫓아내고 어떻게든 공사를 강행하려 했었던 곳이 바로 한전입니다. 아니라면서 자기들 보고서에서 근데 사실로 드러난 거구만요. 그렇죠. 네. 자기들 보고서에서 그런 그 송전선은 위험하다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네. 게다가 또 설치 예정 지역인 곳을 보니까 주택 농경지에서 80m 이내의 지역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자기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위험한 그런 사업을 밀어붙이려 한다. 주민들 동의 없이. 예, 참 박근혜 정부다운 그런 현상입니다. 네. 야, 참 문제다. 예, 경향신문 9면을 또 보겠습니다. 네. 앞서 기사는 경향신문 2면에 나온 기사였고요. 삼성전자 서비스 관리자가 협력업체에 업무 지시 이메일을 보낸 뒤 삭제하도록 주문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네. 협력업체에다가 업무 지시를 한다는 건 뭡니까? 거의 자기 회사란 얘기지. 그렇죠. 네. 도급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를 업무 지시를 지우라. 그러면 우리는 너희들에게 업무 지시한 바 없다. 이런. 그게 형식적으로는 별개 회사니까 그렇죠. 들통날까 봐서. 예. 아. 니들 우리한테 이렇게 업무 지시하지 않았느냐라고 네. 나중에 나중에 들고 흔들까 봐 네. 받으면 지워라. 참. 참 이런 주문을 냈다는 건데. 참 지저분한. 아니 삼성전자면은 뭐 글로벌 어쩌고 하는 그런 회사 아니에요? 국내 1등 기업입니다. 네. 국내 1등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1등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럼 1등은 말 하나? 아이고 참. 자, 마지막 기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 동해안에 해수욕 가시는 분들 적지 않죠. 오. 예. 식인상어 주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 피서철 동해안에서 식인상어인 청상아리가 그물에 걸린 채 이렇게 죽은 채 잇따라 발견돼서 피서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겁니다. 와. 경북 영덕군 남정면 원척항 동방 1마일 해상에서 길이 2.6m 크기의 청상아리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또 네.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 앞바다 1.5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민이 정치망 그물에 걸려 죽어있던 길이 2m 크기의 청세리 상어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네. 자, 상어가 총 360여 종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 바다에는 41개 종이 살고 있고 사람을 공격하는 종은 청상아리와 백상아리 또 칠성상어, 흑기흉상어, 귀상어 뭐 해서 한 7종류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내에서 식인상어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6명이 이른다고 합니다. 네. 자, 이번엔 동해안에서 이렇게 발견된다는 것은 참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동해는 비교적 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온난화 현상 때문에 수온이 상승해서 동해안에서도 이렇게 상어가 발견된다는 상어는 겁니다. 찬물에는 안 사는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하셔야 되는데 뭘 주의해야 하느냐? 네. 사람의 그 피냄새에 아주 민감합니다. 따라서 네. 몸에 상처가 있을 때는 바다에 들어가시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이런 주문입니다. 조심하세요. 예. 가지고 정말 이 피서철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예, 참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고요. 상어를 발견하면은 즉시 해경에다가 긴급 신고 전화를
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는 122, 국번 없이 122번입니다. 122. 네. 하나, 둘, 둘. 그렇습니다. 아.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홍윤 PD와 함께 조간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12월 16일 저녁 8시 박근혜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향해 인권 변호사로서 죄 없는 여직원의 인권을 유린하고 사과 한마디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저는 구치소에서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면회를 온 우리 딸이 혼자서 펑펑 울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 4월 20일 우리 딸 사진을 걸어놓고 네 딸 내가 납치한다, 망부딸 토막살해 라고 썼던 놈들과 그들이 고소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던 10여 명을 고소했던 저희들의 고소에 대해서 혐의 없음이라는 통지서를 저의 어린 딸이 직접 받아보았던 것입니다. 이미 저는 2011년 1월 15일 저들이 제 딸의 사진을 걸어놓았을 때 이미 죽었습니다. 한 번 죽은 사람은 두 번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들의 폭력에 침묵하신다면 제 딸 다음의 희생자는 여러분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어려서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상황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30일이 넘도록 저희가 이렇게 촛불을 들고 시청에 나와서 싸우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한마디의 언급이라도 있었습니까? 보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30일이 넘는 촛불을 들고 시청에 나와서 싸우고 있는데 방송 3사는 취재를 한 번이라도 오셨습니까? 보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30일이 넘도록 시청에 나와서 촛불을 들고 싸우고 있는데 이 일을 일으킨 주동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눈이 없습니까? 국정원 대선 개입의 최대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잇따른 국정조사 파행을 시도하고 있는 새누리당, 반드시 국민들 앞에 책임지고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국정원 게이트의 최대 주범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고 우면할 것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박근혜는 국헌문란, 헌법유린, 주권침해, 국가기관 파괴의 책임을 지고 깨끗하게 물러나야 합니다. 사과가 아니라 사퇴해야 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국정원 독재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정원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정원의 댓글로부터 나온다가 되어버리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대한민국으로 한순간에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 이름으로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이들에게 정치적으로 정권퇴진, 형사적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 아래 엄벌을 묻는 것과 함께 민사적으로도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네,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한 항성 시